폐허가 된 놀이공원 한복판에서 웨딩 스냅 촬영이 열리고 630년 된 궁궐 바로 옆 도로에는 인공지능이 신호를 조작하고 118층 높이 유리 바닥 위에 외국인 남성이 겁도 없이 드러눕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오랜 친구 사이인 두 남성 크리에이터가 함께 찍은 서울 여행기입니다. 두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세계 곳곳을 옮겨 다니며 콘텐츠를 만드는 노마드 여행자들입니다. 이미 수십 개국을 돌아다닌 이들이었지만 서울에서만큼은 유독 카메라를 든 손이 자주 멈췄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궁궐 대문 앞에서, 심지어 버려진 놀이공원 한복판에서까지 말이죠. 도대체 이 두 친구가 서울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란 것인지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This is Seoul, South Korea. One of my favorite cities in the world, Korea, Korea, Korea. and home to over 9 million people in the city and over 25 million i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making it the fourth largest metro area globally. Covering about 234 square miles, it's a city many would consider to be living in the year 2050. 이 두 친구가 서울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마주한 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뜻밖에도 지하철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여행 꿀팁 목록 중 하나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첫 번째 꿀팁이 불과 몇 시간 뒤 그대로 현실이 될 줄은 두 사람도 미처 몰랐습니다. To ride Seoul's amazing public transportation. This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pro tip for when you are here in Seoul, which is taking Seoul's incredibl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This will save you from hours of time waiting in bumper-to-bumper traffic if you were to take an Uber or taxi.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영상 중반 우버를 탔다가 도심 정체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창밖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는 차들만 가득했고 기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 결국 참다 못해 차에서 내려 근처 역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갈아탄 지하철이 오히려 훨씬 더 빨랐다는 게 이날의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매표기 앞에서는 현금 결제와 티머니 카드 구매 방법을 하나하나 체험했는데 표 3장에 6,000원, 보증금 1,500원씩을 내고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방식까지 직접 해보며 신기했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노선과 영어 안내판, 깨끗한 역사시설까지 처음 타는 사람도 전혀 부담이 없었다고 표현했죠. 한번 충전한 티머니 카드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 환승 없이 그대로 탈 수 있다는 점에는 특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669만 명이 오가는 교통망을 이날 두 사람도 온몸으로 체감한 셈입니다. 여행 유튜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첫 번째 꿀팁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순간 그대로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반전은 교통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Renting a hanbok isn't just for Instagram, it also gets you free entry to Seoul's historic palaces. So this helped me digest the price of spending roughly $50 for each of us to dress up. However, you can find other shops that offer lower end style outfits for a little less money. Anyways, walking through the streets in full traditional attire felt like stepping back in time, and it also added a special component of connection. Strangers are definitely going to compliment you or simply want to take photos, and you'll feel like royalty for the day. I feel so imperial, like I have a meeting coming up. 한복 대여에 1인당 약 $50, 우리 돈으로 7만 원가량을 쓴 두 사람은 그 차림 그대로 스쿠터를 타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외국인 2명이 스쿠터로 지나가자 행인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었고 그 시선을 즐기며 하루 종일 왕족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길로 향한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좁은 골목마다 잘 보존된 한옥이 늘어서 있고 마을 끝에 다다르면 현대식 고층 빌딩과 그대로 마주치는 구조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한옥 중 상당수는 지금도 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라 관광객이 몰리는 골목 안쪽에서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이 동네만의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 5대 궁궐 중 가장 규모가 큰 경복궁이었습니다. Is to visit the Gyeongbokgung Palace. This palace is the largest of Seoul's 5 grand palaces, and it was originally built in 1395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served as the main royal residence and government seat for centuries. Walking through its massive gates and courtyards, you can feel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place. The grand halls and beautifully restored buildings give you a glimpse into Korea's royal past. When you take a look at this insanely beautiful temple, it takes you closer to the roots and the culture here in Seoul, South Korea. Let's go explore this place. 화려한 단청과 반듯하게 정렬된 정각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두 사람은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는데 사실 이 궁궐에는 그런 두 사람이 미처 몰랐을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정각이 헐려나가는 아픔을 겪었고 그 자리에는 한동안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근정전과 광화문을 비롯한 상당수 정각은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복원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별 생각 없이 걸었던 그 넓은 마당은 사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쌓아 올린 630년째 역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도착한 시각은 폐장 시간을 이미 넘긴 뒤였습니다. 한복까지 갖춰 입고 630년 된 궁궐 문 앞에 섰지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안 돼를 외치며 발길을 돌려야 했죠. 피곤해 지친 얼굴로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다행히 같은 시기 서울을 방문 중이던 지인이 궁궐 내부를 대신 촬영해 보내줬고 두 사람은 그 영상을 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궁이었던 곳이 지금은 한복만 입으면 외국인에게 무료로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 그리고 정작 그 문 앞에서 쫓겨난 두 외국인. 이 대비가 묘하게 서울이라는 도시를 압축해서 보여줬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두 사람이 다음으로 오른 곳은 아예 다른 세계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높이의 유리 바닥 전망대가 있습니다. On the list is to visit the Lotte World Tower and Mall, which is the tallest building in Korea, and up at the top is a viewpoint which you can pay to get up and visit. I think it is the best time to visit during the day or at sunset just so you can see those views as far out as possible. I personally went during the day and it wasn't too crowded, luckily. So guys, real quick, I just did a check to see on ChatGPT if there's any way to get a discount, and I was able to find one through the Seoul Pass. Got it for $24,000 versus $30,000. Still like a $3 savings, but I figured I would check just so I could tell you guys. So it is cheaper to buy in advance. And the space up there is loaded with a bunch of different viewpoints and glass floors where you can see a long way down. Guys, look at how crazy this is. We are laying down on a glass floor observation deck, one of the highest glass floor observation decks in the world. 118층 높이의 유리 바닥 위에 몸을 눕히는 이 장면에서는 보고 있는 시청자마저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1,500 feet. This is crazy. So it is not for the faint of heart or those who are scared of heights. 발밑 15피트, 그러니까 5m도 안 되는 두께의 유리 한 장 아래로 100층이 넘는 허공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남긴 반응이었습니다. While you're up there, you can even find artists who will draw you in a really short period of time. 14,000. They can do it in 10 minutes for one person for a 6'8" size. So let's go ahead and see. 두 사람은 전망대 안에서 10분 만에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에게 얼굴을 맡기기도 했는데 14,000원이라는 가격에 놀라면서도 완성작 앞에서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출출해진 배를 채우러 명동 먹자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계란빵과 회오리 감자, 그릴에 굽는 새우 꼬치까지 하나하나 맛보며 하마터면 눈썹이 탈 뻔했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노점마다 하나씩은 맛있는 메뉴가 있어서 정작 힘들었던 건 배가 부족해서 다 먹어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장면은 화려한 전망대도 북적이는 먹자골목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허름한 시장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관광지는 아니지만 진짜 한국식 고깃집의 맛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소개된 마장 축산물 시장입니다. But it is a place to experience authentic Korean barbecue. Inside of the marketplace, you can pick out your own fresh meat from one of the butcher stalls. 레스토랑 찾고. All right. Oh, with free. Free. Yes, free. Then have one of the butchers show you over to a nearby restaurant and have it cooked right in front of you. When in doubt, head up the stairs in the back room. Meat market. Yummy, yummy. It was kind of like this feeling of having your own meat you picked out from the grocery store while having a restaurant experience at the same time, yet the meat you're having is top quality. I can tell you it was G-triple-O-D. Good.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르고 바로 옆 식당에서 구워 먹는 이 방식이 이들에게는 마트와 레스토랑이 합쳐진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덤으로 얹어준 고기의 서비스를 연발하며 좋아했고 직접 굽다가 한쪽을 조금 태워 먹었는데도 맥주 한 잔과 함께라면 그마저도 완벽한 밤이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유튜버들이 그동안 수없이 먹어봤을 법한 고깃집인데도 정작 이곳에서 가장 놀란 눈치였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두 사람이 저녁 무렵 걸었던 청계천에서도 비슷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20.9km 하천은 원래 자연 그대로의 물길이었지만 20세기 중반 급격한 도시화 속에 아예 콘크리트로 덮여버렸던 곳입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서울시가 이를 다시 걷어내고 복원하면서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서 20분만 걸어도 세상 시름이 풀리는 산책로가 됐습니다. 물길을 지웠던 도시가 반세기 만에 그 물길을 다시 불러온 셈이죠. 두 사람은 이 하천을 두고 도심 한복판에 이런 산책로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감탄했는데 낮 동안 지하철과 궁궐, 전망대를 오가며 쌓인 피로가 그 20분 산책으로 풀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다음 장소는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폐허가 된 놀이공원 용마랜드입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는 테니스장 광고판과 평범한 동네 풍경뿐이라 여기가 정말 버려진 곳이 맞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까지 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시간대로 걸어 들어간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So guys, where we're actually arriving to right now is supposedly an abandoned theme park. But I'm assuming the places all around here are not abandoned. I think we have tennis billboards on the left side and a lot of stuff going on. But I gotta pause that thought because guys, we're here in the middle of fall. And you like the smell of the fall leaves is such a nostalgic feeling from childhood. I mean, look at these colors we have all around us. Just beautiful. The surprising part is you still have to pay to enter, but luckily it is only about $7. I thought you said it's abandoned. Hello, hello. We're with 10 bones, 10,000 bones. We got 10,000 big ones per person. Thank you. And then you can freely wander through the forgotten rides. This place is an eerie yet fascinating abandoned amusement park on the outskirts of Seoul. We go to Youngma-land. It was once a family-friendly theme park back in the 80s, but left to decay. However, as time went on, instead of it being demolished, it actually became a hotspot for urban explorers and photographers. 정확히는 1983년에 문을 연 놀이공원으로 2011년 안전 문제로 놀이기구 운영 허가가 취소되면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녹슨 롤러코스터와 잡초로 뒤덮인 산책로, 색이 바랜 축제 간판만 남은 채 시간이 멈췄죠. 그런데 철거되는 대신 사진작가와 도시 탐험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아예 용마랜드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정식 재개장했습니다. 지금은 드라마와 영화,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활발히 쓰이고 있고 이 두 친구 역시 촬영 도중 결혼식 스냅 사진을 찍는 커플과 마주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주목받게 된 셈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소에서 이 도시에 완전히 반대되는 얼굴이 등장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입니다. 17 on the list is to visit the smart city known as Songdo. It sits just outside of Seoul, and Songdo is a high-tech city designed from scratch to be one of the most futuristic places on the planet. So to give you guys a little more context on Songdo, it is a smart city, but what does a smart city actually mean? It means the goal here was to integrate sustainability and technology to create an efficient city where every part of the planning of the city was meant to reach a specific goal for better urban living. And I can tell you, when you look around this place right now, you can be in absolute awe. It was built with sustainability and smart technology in mind, and it features self-driving shuttles, a vacuum-powered underground trash system, and AI-controlled traffic lights.
Walking around, you'll notice the ultra-modern skyline, spacious parks, and a calm, almost utopian feel, very different from the dense, chaotic energy of central Seoul. So, if you're into tech and urban planning, it's a fascinating place to explore. You can also check out Central Park inside there, where you can rent a bike. Bike rentals, it looks like maybe 10,000 won for 30 minutes, so not too bad. Or take a boat through the artificial canal. So this looks like the water taxi going by right here, and it connects to different sides of the man-made lake here inside of Central Park. Giving you a glimpse into what maybe the future of cities could one day look like. S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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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you guys can see, we're big supporters of Songdo. I love this place. Like, some people call 용마랜드는 계획 없이 태어났다가 버려진 뒤 다시 사랑받는 곳이 됐고, 송도는 반대로 완벽한 계획 아래 태어났지만 아직 사람의 온기를 채워가는 중입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동시에 마주친 두 친구의 표정에서 이 영상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630년 전 궁궐과 인공지능 신호등, 버려진 놀이공원과 계획도시가 걸어서 1시간 거리 안에 모두 들어있는 곳이라는 것이었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궁궐, 버려졌다가 다시 사랑받는 놀이공원, 그리고 이제 막 사람이 채워지기 시작한 계획도시까지 결국 이 도시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 그 자체로 완성돼 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놀라게 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였습니다. 서울을 스킨케어의 수도라고 표현한 대목입니다. 그에 앞서 들른 홍대에서는 로봇이 커피와 말차를 직접 내려주는 무인 매장에 두 사람 모두 눈을 떼지 못했는데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도 모든 게 돌아가는 거리 풍경 자체가 신기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스킨케어 매장에서는 직접 고급 제품을 구매했고 시간이 없어 클리닉은 따로 방문하지 못한 대신 함께 여행 중이던 다른 지인이 관리를 받고 그 영상을 나눠줬습니다. But essentially, he did a full, massive skincare Mercedes-Benz luxury package. And I'll tell you, the British legend looked like a brand new man after. Done? Yes. 관리 전후로 얼굴빛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 실제로 한국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고 세계 순위로도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카드 소비에서도 의료 웰니스 분야가 24.4%를 차지해 쇼핑 다음으로 큰 비중을 기록했으니 두 사람의 반응이 유별난 게 아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실내에 인공비가 내리는 이른바 레인 카페였죠. As you guys can see, it's sunny out, but not for long. We're about to take over the weather inside of this restaurant and cafe and turn it into a rainy restaurant. So this place is known as Rain Report Croissant. 겹겹이 쌓인 크루아상 케이크와 함께 가짜 빗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이 공간을 두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뒤 여유를 즐기기에 딱 맞는 곳이라며 서울의 테마 카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쨍쨍한 바깥 날씨와 무관하게 창가 자리에는 인공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그 앞에 앉아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이날 하루 20곳 가까운 장소를 오갔던 두 사람에게 이 마지막 장면은 가장 조용한 휴식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영상은 단순히 외국인이 추천하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630년 된 궁궐과 인공지능 신호등, 버려진 놀이공원과 미래형 계획도시가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를 본 두 외국인의 반응, 그것이 이 영상의 진짜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철 하나에도, 궁궐 하나에도, 심지어 버려진 놀이공원 하나에도 이들만의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우리에게는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이 밖에서 보면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힌다는 것, 이게 바로 해외 반응 영상을 계속 챙겨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상 첫머리에서 두 사람이 직접 언급했듯 서울은 수도권 전체로 2,6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모여 사는 여전히 세계 네 번째 규모의 대도시권입니다. 이런 도시를 지난해 외국인 1,89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832만 명이 서울을 다시 찾았고 이들이 쓴 카드 소비액만 5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매달 새로운 외국인 여행자가 이 도시에 도착해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지하철과 궁궐과 시장을 처음 보는 눈으로 다시 발견하고 있는 셈입니다. 숫자와 이야기가 함께 쌓이면서 서울은 지금도 계속 갱신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두 친구는 영상 말미에 이 리스트가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이라는 도시를 알아가는 좋은 첫걸음은 됐을 거라며 다음 여행지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정작 두 사람이 가장 오래 이야기했던 건 유명한 야경도 화려한 쇼핑몰도 아니라 지하철에서의 그 작은 반전과 용마랜드에서 느낀 낯선 감정이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여행자의 기억에 남는 건 리스트에 적힌 순서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반전이라는 사실을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떡 이슈였습니다.